우리가 뉴턴의 운동의 법칙은 고전역학이라고 그래, 고전역학. 그래서, 자, 세 가지 법칙이 있지.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리고 이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상황들이 주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가속도라든가 각각의 힘이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응용이 돼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알겠지? 자, 일단 우리가 힘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내릴게요. 자, 힘은 영어로는 이제 force지, 파워가 아니야. 영어로 이제 우리가 파워 하게 되면은, 자, 우리는 이 파워는 물리에서 어떤 용어니? P 해가지고서 입된 얘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그래, 전력.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이게 이제 파워야. 그래서 우리는 힘은 이제 force라고 하죠, force. 자, 힘의 정의는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형시킵니다. 즉, 힘이 작용을 하면요,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고요. 그 운동 상태가 변하면서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힘 이꼴 뭐다? 가속도다. 그러면, 자, 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물체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즉,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할 거고, 자,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 계속 정지하려는 것을 정지 관성, 자,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을 운동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은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뉴턴의 제1법칙이고, 자, 힘이 작용했을 때, 자, 바로 제2법칙, 제3법칙이 적용이 된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힘은,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치? 그래서 F는 ma,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에서 요 관계, 자, 나오지. 그랬을 때, 자, 가속도가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F도, 자,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 자, 화살표 하는 것은 방향성을 뜻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벡터량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한 힘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 자,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 단위가 메타 per 세크 제곱이에요. 그래서 1뉴턴 per 메타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1뉴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1뉴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힘을 살짝 끄집어내서 우리가 F를 중력의 힘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G가 되겠죠. 그래서 1kg의 물체가 자유낙할 때 이 가속도 G는 중력 가속도에서 9.8 메타 per 세크 제곱이 된다. 그래서 1kg의 물체가 가지는 중력의 크기는 9.8 메타 per 세크 제곱이 되고요. 킬로그램 메타 per 시. 뭐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당이 부족해. 공부할 때 당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간식거리 해서 먹어. 초콜릿 이런 것도, 아니면 약국에서 이제 포도당 알약 같은 거 판단 말이야. 그런 것들 계속 먹어. 자, 우리가 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ATP를 소모하기 때문에, 자, ATP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줘야 돼.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9.8 뉴턴이 되겠죠.
자, 그럼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야.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1kg의 1kg 포스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1kg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중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기도 하지만은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힘 또는 킬로그램 중. 그래서 1kg 포스는 9.8N이고, 자, 이 크기는 바로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 중력의 크기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물체의 무게가 된다. 그치? 자, 일단 기본적인 것들 먼저 체크해놓고, 자, 체크해놓고 가자. 자, 그럼 이제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 자, 실질적으로 하나 이제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우주라는 것이 있어. 자, 지구도 우주의 하나의 일부니까. 그럼 이 우주에 작용하는 기본 힘이라는 것이 있다. 자, 4개가 있다. 뭐가 있을까? 중력이 있어.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간의 인력, 또, 자,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 그래서 이 전자기력은 원자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원자를 형성하는 힘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핵자라는 것이 있어. 핵자. 자, 핵자가 뭐니? 하나씩 물어볼게. 핵자가 뭐야? 자, 이 우리 핵자라는 표현은 뒤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와. 질량과 에너지 파트에서 핵자, 그러니까 핵자당 결합 에너지 가지고서 얘는 핵융합할 때 질량 결손이 생기네. 얘는 핵분열할 때 질량 결손이 생기네. 막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자, 핵자가 뭐야? 양성자와 중성자를 핵자라고 그래. 핵자. 그래서 핵자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야. 즉 질량수가 바로 핵자수가 돼. 그래서 그러면 이 핵자 간에 양성자, 중성자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힘을 강력이라고 하고요. 약하게 작용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력과 양력은요, 핵자 간의 힘입니다. 핵자 간의 힘. 그래서 강력은 양성자 간에 밀어내는 반발력, 중성자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강력이라고 하고요. 또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인력도 강력에 포함이 되고요. 자, 양력은 양성자는 플러스 T니까 반발력이 훨씬 크지. 하지만 얘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양성자 간에 약하게 인력이 생길 거야. 우리 그것을 양력이라고 그래. 양력. 자, 이 강력과 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만약 이 양력과 강력의 크기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원자 핵이라는 것이 생성이 안 돼요. 원자 핵이 매우 불안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이 4가지 힘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생기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체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체는요, 우주에 있으면은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요. 최소한 중력 힘을 받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힘을 받고 있다. 근데 그 힘이 한 가지 힘은 아니란 얘기야.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그래서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할 거야.
그때 여러 힘들의 합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알짜 힘 또는 합력이라고 하고요. 그냥 기호로는 시그마 F로 표현할 거예요. 알지?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자, 어쨌든 간에 물체는 힘이 작용한다. 자, 여기에 책상 위에 자, M이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물체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야. 그 얘는 정지 관성을 유지할 거야. 그럼 정지 관성이라는 얘기는 얘가 힘이 0인가? 아, 아닙니다. 뭐가 0이에요? 알짜 힘이, 합력이 0인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겠죠. 그치? 중력의 힘이 있고요. 자, 요 책상이 자, 중력의 힘만 있으면 이 물체는 요 힘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파고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지 못한 이유는 요 책상면이 얘를 자,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알겠지? 바로 이제 요거고. 그래서 모든 물체는요, 좌표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힘을 받게 돼 있다. 그 힘은 하나의 힘이 아니라 자, 최소한 2개 이상의 힘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 그 힘들의 합을 우리는 알짜힘 합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 두 힘의 합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즉, 알짜 힘을 구하려면, 즉, 합력이라는 걸 구하려면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아니요. 자, 기본적인 전제 조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 이거를 기억해야 작용, 반작용이냐, 두 힘의 합력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작용, 반작용은 두 힘의 그 두 힘을 합력을 못 구해. 알겠지? 그렇지. 뭐냐면 그 힘의 작용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력은 말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당깁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작용점은 물체에 있어요. 자, 수직항력은 책상이 물체를 떠받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직항력의 작용점은 물체에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중심으로 여기에 중심점을 놓고 중력이 당기고 수직항력이 밀어 올리고. 근데 두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이 물체 작용은 알짜 힘, 합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상태를 유지한다?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알겠니? 자, 우리가 알짜 힘, 합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같아야 돼? 작용점이 같아야지만이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정지 상태야. 자, 이번에는 자, 얼음판 위에 스케이트를 타고 A가 있고요. 자, 서로 손을 내밀면서 마주 잡은 다음에 목이 기네. 자, A가 B한테 예를 들어서 뭐 30N의 힘을 가했어. 그러면은 A가 B한테 30N의 힘을 가했으면 반작용의 힘으로 B도 A한테 30N의 힘을 가합니다. 자, 같은 크기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아, 힘의 합력이 0이 되겠구나. 아니란 얘기예요. 왜? 힘의 합력이 0이면은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해야 돼. 알겠니? 그런데 B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하고요.
A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해요. 합력이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A가 B를 밀었을 때 작용점은 여기입니다. 자, B가 A를 밀어요. 작용점은 여기예요. 작용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작용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력은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힘에 의해서 가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지? 바로 요거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합력이라고 했을 때는 합력을 구한다, R'을 구한다는 얘기는 같은 작용점에서 작용점이 같은데 거기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들의 합을 구할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F는 ma였잖아. 그치? 그러면 요 힘은 가속도와 같은 방향성을 갖는단 말이야.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우리가 벡터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벡터를 배웠으면 이게 이제 일직선이 아니라 자, 각 세타를 가졌을 때 우리가 합력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자, 요게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F1의 힘을 가할 거요. 자, 이쪽으로 F2의 두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자, 우리 이제 평형 이동을 시키면은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바로 여기가 바로 R자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의 표현은 안 한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일직선상이야. 물론 각 세타를 통해서 이제 구할 때는 이제 우리가 2를 계산할 때 W는 Fs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 수도 있지만은 얘는 움직이면 나는 힘을 이렇게 작용할 수 있거든. 그럼 이때는 이제 각 세타, 운동, 제 지면과 세타를 이루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 F 사인 세타의 크기의 힘으로 이렇게 작용할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자, 이게 합력을 구할 때는요, 일직선상만 따질 거예요. 자, 요 작용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F1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자, F2라는 힘을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얘를 플러스 힘이라고 하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한 R자인 합력은 F1 플러스 마이너스 F2가 되니까 결국 F1 빼기 F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직선상 할 때 이 화살표 길이는 바로 뭐냐면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얘가 더 크단 말이지. 그래서 큰 힘, 결국은 이제 요 두 힘을 더하는 건데, 합력은 더하는 거야. 빼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더하는 건데, 방향 때문에 정반대가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결국 뭐야? 큰 힘 빼기 작은 힘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원래는 합이다. 빼는 게 아니라 합이다. 알겠지? 큰 힘 빼기 작은 힘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에 자, F1의 힘이 작용하고 같은 작용점에 자, 이번에는 F2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R자임 합력은 어떻게 돼요? 자, 이 플러스니까 자, 플러스 F1 플러스 F2니까 그냥 두 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같으면은 두 힘의 합이 되고요. 힘의 방향이 다르면은 두 힘의 큰 힘 빼기 작은 힘이 되고요. 근데 큰 힘 빼기 작은 힘이 0이 되면 F1 빼기 F2가 0이 되면 결국은 F1과 마이너스 F2는 힘의 크기가 같거든. 방향이 서로 반대거든. 그럼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그래? 두 힘의 평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두 힘의 평형, 즉 R자인 합력이 0일 때 이때 뭐야? 관성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 알겠니? 이게 바로 힘에 대한 거야. 힘에 대한 거.
알지? 그냥 이거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운동하는 물체에 알짜임이 작용했을 때. 자, 운동하는 물체에 알짜임이 작용했을 때. 알지? 자,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죠. 그래서 운동 방향 플러스면요, 힘의 방향도 플러스가 돼요. 그치?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요. 그럼 이 운동 방향은 결국 누구의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가속도도 플러스란 얘기고, 그치? 자, 플러스란 얘기는 어떻게 돼? 아, 속도가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은 어떻게 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고 속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자,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크기를 가지고요. 운동 방향은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아, 속도가 점점 감소하겠구나.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봐, 여기 봐. 요건 살짝 놔두고. 자, 운동 방향인데 힘의 방향을 약간은 빗변으로 줬어. 알지?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요 힘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했잖아. 여기서 오는 거 이렇게 툭 쳐. 그럼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 방향도 바뀌면서 또 뭐도 바뀌어요? 속력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알겠지? 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힘이 가해지는 이쪽을 향해서 움직이니까 속도의 변화, 속력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해. 자, 여기까지는 됐지? 네, 요거야. 요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자, 수직인 상태라면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라면 이 힘은요, 이 물체, 자, 이때 힘은 물체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겠지? 자, 물체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우리가 그 W가 Fs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봐봐라. 자, 이쪽으로 F에 힘을 가하게 되면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면서 자, S만큼 이동합니다. 맞니? 그래서 W는 Fs가 돼요.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렇게 F에 힘을 가했어. 그러면 여기가 각 세타야.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요렇게 된다면 자, 요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자, 요게 실제로 작용하는 알짜 자, 실제 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뭐냐면은 요게 넷이라는 표현을 써. 넷. 또는 이제 우리가 한글말로 하면은 순힘이라고 그래. 순힘. 알지? 순힘이라고 그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요렇게 잡으니까 요렇게 수직을 놓고 보면은 자, 어떻게 돼? 힘이
이쪽으로 힘이 작용했죠? 그러니까 힘은 이쪽이죠? 그러면 얘분의 얘가 저 F분의 F 순 힘이 코사인이야? 코사인 세타가 됐지, 맞니? 그쵸? 그러면은 순 힘은 F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S만큼 움직이는 것은 S만큼 운동하는 거에 요 F가 영향을 줬다는 얘기야. 근데 온전히 요 F의 크기로 영향 준 게 아니라 요만큼의 크기로 영향을 준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할 거예요. 자, 나는 얘한테 힘을 가하고 있어요. 수직항력으로. 그치? 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수직항력은 이쪽이고 운동 방향은 이쪽이니까 어떻게 될까? 수직을 이루잖아. 그러면은 F 순 힘은 F 코사인 90도야. 자, 어떻게 돼? 0이라는 얘기야. 코사인 90도 0이잖아. 그러니까 0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 운동 방향과 수직이 됐을 때 이 물체 운동에는 자 이 속도의 변화에는 요 수직 방향의 힘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수직 방향의 힘은 영향 주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운동 방향으로 수직인 힘을 가했다면 요 힘은요 이 물체의 운동과 수직이니까 이 물체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돼요? 요 힘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야?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요거 내가 이제 별표했잖아, 표시했잖아. 대표적인 예가 뭐야? 자, m이란 물체를 v라는 속도로 던져요. 수평으로. 자, 던질 때까지는 내 힘이 작용했지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나의 힘은 없지.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 중력의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의 물체 운동에는 이 중력은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힘이 작용하니까 방향은 바뀔 거야.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오는 동안은 등 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등 가속 운동. 자, 얘가 요렇게 가는 동안은 자, V로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여기가 여기에 해당한단 말이야. 자, 이해됐니? 두 번째 예시 있잖아요. 응? 힘하고 운동 방향하고 반대인 거예요. 응. 그거 가속도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0이면 힘이 0이지. 가속도가 0이면 힘이 0이지. 힘이 작용했을 때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속도지. 그래서 이 물체 운동 어떻게 돼? 자, 움직이는데 일로 힘 받았어. 그럼 속도가 줄어들다가 멈추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럼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물체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바뀐다. 자, 우리 요 세 번째는 요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서 잘 확인해.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 운동.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마찰이 없다. 저항과 마찰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유낙하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 이건 자유낙하 운동이죠? 이쪽은 등속도 운동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관성은, 자, 별거 없어. 그치? 그냥 계속 정지하려고 해. 정지 관성. 계속 움직이려고 해. 운동 관성.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버스 안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 자,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버스가 멈춰요. 그래서 급정거해요. 그럼 이제 버스의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자, 급정거를 했다는 얘기는, 자, 이쪽으로 힘을 받았답니다. 버스가 받은 힘이,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쪽으로 이제 뭐 V라는 등속도 운동하다가 이제 갑자기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속도가 줄어들면서 멈추겠지.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운동하려는 성질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 이렇게 내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운단 말이야. 맞니? 그치? 그러면 나는 원래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요렇게 가요. 요렇게. 그럼 마치 누가 나를 미는 듯한 뒤에서 미는 것처럼 힘이 작용했지. 자, 이때 가는 가상의 힘을 뭐라고 한다? 관성력이라고 한다. 관성력. 자, 그래서 우리가 관성을 유지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외부에서 힘을 받는 순간 관성이 깨지잖아. 그럼 그 관성이 깨지면은 관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관성력을 갖게 됩니다. 가상의 힘이에요. 마치 뒤에서 미는 것처럼, 즉 외부에서 간 힘의 반대 방향. 그래서 이 관성력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상의 힘이 나타나요. 그럼 생각해봐라. 자, 질량이 가벼운 애가 있고요. 질량이 무거운 애가 있어요. 가벼운 애가 더 앞으로 튀어나갈까? 무거운 애가 앞으로 튀어나갈까? 응? 무거운 애가? 무거운 게 더 앞으로 더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부딪혔을 때. 자,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자, 종이 위에다가 물체를 올려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이 상태에서 자, 종이를 이렇게 어씨 자,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빼겠지. 얘는 정지관성이야. 그쵸? 정지관성이야. 그런데 자, 여기에서 좀 가벼운 거 없나? 자, 가벼운 거를 이렇게 당기는 것과 무거운 것을 당겼을 때, 알겠지? 자, 이게 누가 더 쉬워? 요게 멈추려고 하는 관성이 누가 더 클 것 같아? 무거운 게 더. 아니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만히 있어. 정지 관성이야. 그럼 이 관성을 깨기 위해서 외부에서 힘을 가할 겁니다. 가벼운 물체의 정지 관성을 깨는 것이 쉬워요? 무거운 물체의 정지 관성을 깨는 게 쉬워요? 그렇지. 가벼운 것을 깨는 게 쉬워요? 그러면 가벼운 관성이 깨진다는 얘기는, 정지 관성이 깨진다는 얘기는 가벼울수록 관성의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지. 아,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자, 꼭 기억해.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그렇지. 질량에 비례한다. 자,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버스 탈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들이 급정거했을 때 앞으로 잘 굴러. 잘 굴러.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인데 이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다? 알짜임이 0이 돼야 돼. 알지? 알짜임이 0일 때 물체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정지 관성, 운동 관성. 그래서 이게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인데 우리는 이 실험을 관성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 이거. 그래서, 자,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 높이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레일을 더 길게 하면요. 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 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지 관성을 유지하려고 그 높이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정지. 자, 이렇게 정지. 자, 이렇게 정지. 알겠지? 그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 움직이면서 얘는 결국 뭘 갖는 거야? 운동 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하는, 자, 얘는 MGH. 자, 여기 MGH이고, 자, 여기도 MGH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든, 자, 여기에 있든, 얘네들은 전부 다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더라도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mv 제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 V의 등속도 운동으로 계속 할 거다. 자, 이것이 이제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이야. 그래서 우리가 관성으로도 얘기하지만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를. 자, 그럼 이제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별거 없어. 그냥 F는 MA야. 그냥 F는 MA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F는 MA야. 알지? 그래서 힘은 질량과 비례하고요. 가속도하고도 비례 관계가 돼요. 그래서 F는 MA 또는 A는 F분의 M분의 F지. F는 MA니까 A는 M분의 F가 되겠지. 자, 별거 없어요. 그냥. 그치?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이거는 그냥 F는 MA니까. 자. 자,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이야. 자, 요것 좀 체크해야 돼. 자, 우리는 제3법칙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두 힘의 평형과 구분해줘야 된다. 자, 두 힘의 평형과, 자, 반드시 구분해줘야 된다. 자, 왜? 같은 크기 정반대 방향이지만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다르다는 거. 자, 두 힘의 평형은 같은 작용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 합력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합니다. 하지만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은요, 합력을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물체는 F는 MA의 이 법칙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자, F는 MA라는 요 이 법칙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작용, 반작용도 어디에다가 이제 하냐면은 충돌하잖아. 그치?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콘크리트. 담요입니다.
달걀이지. 자, 같은 질량의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자, 공기의 저항 없어요. 그러면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자유낙하 운동하니까 자, 여기의 V가 같아요. 여기는 V가 0입니다. 그럼 이 둘의 뭐가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거예요. 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 자, 그러니까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니까 충격량도 같아. 그런데 이건 FS거든. 그치? FS거든. 그러면 요때 콘크리트에서 하고 할 때 충돌 시간이 어떻게 돼? 담요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얘가 FS가 FT 아일랜드. 자, 얘가 길면 받는 충격력의 크기는 작겠지. 그래서 담요는 안 깨지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요로, 자, B가 요로, 자, 충돌해. 그쵸? 충돌하면서 다시, 자, B가 이렇게 가고요. A가 이렇게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충돌할 때 받는 힘은, 자, A가 B한테 가하는 힘과 B가 A한테 가하는 힘은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앞으로 작용 반전 우리가 작반이라고 할 거야. 그럼 충돌 시간도 어떻게 될까? 서로 만나는 시간이니까 충돌 시간도 같지. 그럼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도 어떻게 되니? 같다는 거야. 근데 질량이 2대1입니다. 그러면, 자, 델타 V는 몇 대 몇이에요? 속도의 변화량은 1대2가 돼요. 왜? 힘도 같고 시간도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잖아. 그럼 뭐가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M 델타 V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풀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대1이면 델타 V는 1대2가 돼야지. 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문제풀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서 대놓고 나와. 자, 어떻게 나올까? (2kg의) 물체 A와 자, 4kg의 물체 B가 있습니다. 자, 평면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쪽으로 자, 16N의 힘을 가했대요. B가 A에게 가한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 두 물체가 힘을 받아 붙었잖아.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F는 MA고요. 16N은 자, 두 물체 질량 여기 18로 해야지. 18. 아니면 계산하기 편하게 18은 욕 같네. 자, 12라고 하자. 12. 그러면 12N은 6kg의 전체 질량의 2m/s 제곱의 가속도 가져요. 그래서 A도 2m/s, 자, B도 2m/s. 그러면은 결국은 A가 갖는 힘은 어떻게 돼요? 2kg 곱하기 2m/s에서 4N이 되고요. 자, 운동하는 B가 가지는 힘은 자, 4kg 곱하기 2m/s에서 어떻게 돼? 8N이 된다. 그러면 B가 A한테 간 힘은 A가 B에게 간 힘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B가
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래서 몇 뉴턴이에요? B가 가속도 운동하는 8뉴턴이에요. 작반으로 푼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작반으로 풀 거야, 작반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의 법칙 이용해서 이제 문제 막 풀 거야. 작용, 반작용. 자, 왜 작용, 반작용 지금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그 이제 운동 법칙, 운동 방정식 이용해서 이제 더 다양한 물체 운동들에서 F나 MA 적용할 거 아니야.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용, 반작용으로 풀이가 될 거란 말이야. 작용, 반작용으로. 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얘를 이 kg A, 자 4kg의 B, 자 실로 연결됐어요. 자 이쪽으로 12N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실이 B를 당기는 힘, 알겠니? 자, 실이 B를 당기는 힘.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 자, 이걸 이제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요 당기는 힘이라는 것이 있어. 당기는 힘. 이거를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그래. 텐션 포스. 다르게 표현하면 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에 걸리는 힘, 이 장력, 그래서 우리가 실의 장력이라고 하면은 실에 걸리는 힘이야. 실에 걸리는 힘.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실이 없으니까 그냥 잡어. 자, 네가 A고 내가 B고 얘가 실이라고 해봅니다. 아, 잡아요. 내가 당기죠. 너를 당겨? 아니잖아. 난 얘를 당기잖아. 근데 얘가 너를 당기지. 그럼 결국 이 실이 너를 당기는 힘은 내가 너를 당기는 힘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실에 걸리는 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 당겨봐. 너도 나를 당겨? 아니잖아. 너는 이 실을 당기고 있잖아. 근데 이 실은 또 나를 당기고 있거든? 그럼 결국은 이 실이 네가 이 실을 당기는 힘은 너가 나를 당기는 힘과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의 장력은 이런 의미가 된다. 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나 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자,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결국 뭐랑 같냐면 A가 B를 당기는 힘과 같아요.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은요, B가 A를 당기는 힘과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힘은요, 무슨 관계야? 작반 관계야.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장력이라는 표현이 막 나오잖아? 그럼 장력이 나오면, 두 물체 사이에 실이 있어. 그럼 이 실에 걸리는 장력 T는 자,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가나, 같은 크기가 된다. 같은 크기가 된다. 그러면 12N을 했으니까 얘는 2m/s 제곱의 가속도고요. 2m/s 제곱의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요 힘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얘 힘은, 자, 여기가 4N이고요. 여기가 8N이 돼요. 알지? 근데, 이게 이제 장력이라고 그랬잖아. 자, 얘만 놓고 봐봐. A는 T에 의해서 운동하지. 그래서 T는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맞니?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kg 곱하기 2m/s 제곱이니까 4N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4N인 거예요. 끝.
그러니까 여기가 4N이 이미 걸렸으면 여기도 4N, 여기도 4N이야. 그 얘를 봐봐. 자, 확인합시다. 자, 큰 힘 빼기 작은 힘이니까 12N 빼기 4N 한 것이 4kg 곱하기 2m/s 제곱 나오지? 성립됐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4N, 이쪽으로 4N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관계를 푼다? 작반이다. 그래서 작반이 중요한 거야. 작반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뉴턴의 운동의 법칙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 이용해서 막 이런 문제 막 풀잖아? 이제 다 복잡하게 나오겠지? 그럼 거기 실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실 없이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실이 포함이 되더라도 그냥 작반으로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작용 반작용을 이렇게 이용할 거란 말이야. 이 관계를 꼭 기억하고 알겠니?